정대영입니다. 오늘은 한국판 뉴딜 이대로 좋은가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2020년 7월 14일 이제 한 달 전쯤에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제가 요 간단히 정리한 자료는 이 당시 나온 보도 자료, 정부의 공식 보도 자료를 기초로 만든 겁니다. 이 한국판 뉴딜이 뭐냐? 뉴딜이 뭐냐면 한국을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이다. 그 약속을 딜로 본 거예요. 딜을 약속으로 본 건데 좀 이것도 다 걸리더라고요. 약속이면 이 대통령 공약인데 공약을 바꿨다는 얘기인가? 새로운 공약을 한 거는 건가? 여기부터 이상해요. 그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뉴 딜에서 딜에 이제 글자를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D는 디지털,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면서 내용은 그런 거겠죠. 무슨 빅데이터나 그리고 A1 그 다음에 5G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E는 환경 에너지인데 그린 뉴딜이라고 하고요. environment 주로 이제 여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그다음에 수소차 이런 거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A는 마땅한 게 없으니까 그냥 AND라고 집어넣고 L은 노동사회의 안전망. 그래서 레이버를 갖다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안전한 노동 작업 환경, 그다음에 근로자의 복지 문제 이런 걸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 분야마다 이렇게 얼마씩 투자하겠다고 해놓고 합하면 한 2025년까지 한 160조를 투입해서 한 19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2025년까지는 많은 돈이 투자될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냥 참 불나방 같은 사람들도 많이 몰려들 것 같아요. 돈이 많으니까.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자리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저게 믿을 수 있는 수단지는 잘 검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뉴딜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뉴딜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낸 1930년대, 1929년 대공황 다음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만든 뉴딜의 내용이 뭐냐를 한번 간단히 짚어보겠어요. 이건 여기 간단히 정리한 내용은 어려운 자료 본 게 아니라 여기 주한 미국 대사관에 가면 나오는 자료예요. 어려운 학술 자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뉴딜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새로운 합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새로운 합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새로운 사회 계약을 맺는 국가 개혁이라고 풀었으면 제가 풀었은 거예요. 새로운 사회 계약을 맺는 국가 개혁인 것 같다. 새로운 합의는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한국어 번역인 것 같아요. 미 대사관에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설명들은 대부분 그 대사관 안에 있던 것들을 정리한 거예요. 이제 당시 미국하고 유럽은 많이 틀렸잖아요. 유럽은 많은 역사와 전통이 쌓였고 미국은 새로이 발전하는 나라였었는데 이제 이때 유럽에서는 굉장히 익숙하고 자연스러웠지만 미국에서는 아주 빠르게 유럽을 따라잡아서 1930년이니까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부족했던 사회 경제적 개혁을 하겠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1940년 루즈벨트가 한 개혁이. 그리고 이제 아래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좀 정리된 거죠. 사회보장 확충, 그 다음에 농민 지원 등을 통해서 수요를 확대하겠다. 사회 경제의 수요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이제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직업 교육 확대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의 어떤 질을 좀 향상시키겠다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조세 개혁, 재정 확충과 경제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도하도록 법을 바꾸는 거. 이때 소득세율도 많이 올립니다, 미국이. 그리고 이제 금융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이 금융개혁의 핵심 내용은 금융 안정과 자금 지원, 금융의 자금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글래스-스티갈 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미국의 은행법인데 이때 만들어져서 최근까지 미국 금융제도의 은행제도의 골간을 이룬 게 이때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것도 우리가 많이 쓰는 산업자본하고 은행자본이 이제 분리되는 거. 그 다음에 증권업하고 은행업이 분리되는 거.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증권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냥 어떤 이 투전판 비슷했던 주식시장, 증권시장을
굉장히 효율성을 높고 투명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뉴딜이 핵심 내용이에요. 이걸 들어보면 우리나라 지금 얘기하는 뉴딜하고는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뉴딜이 왜 이렇게 한국판 뉴딜이란 또 한국형 뉴딜이라는 걸 쓰려고 하면서 왜 이거 아주 초보적인 공부마저 안 했을까? 이거 굉장히 초보적인 내용이거든요. 이게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그냥 검색 조금 하면 미국 대사관 사이트에 탁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뉴딜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미국 했던 뉴딜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책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한국에서 지금 크게 부족하거나 문제인 부분, 특히 이제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을 쫓아가서 선진국이 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당연한 것이나 한국에서 크게 부족한 것, 이걸 찾아내야 되는 작업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찾아보고 연구하면 뭐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도 많고 유럽에서 공부하신 분도 많고 거기서 오래 살았던 분도 많아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제가 늘상 생각했던 문제하고 거의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제 직업관 과도한 보상 격차입니다.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보상 격차가 굉장히 과도해요. 미국 같은 나라는 특히 뭐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은 대개 사업을 해서 버는 거예요. 그건 직업이 아니에요. 자기 사업이죠. 내가 어떤 직장을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 월급이 결정되는 것. 이런 것은 이게 우리나라만 굉장히 특수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공공 부분이 굉장히 보수가 높아요. 그리고 이 공공 부분이 보수가 높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죠. 왜 공공 부분이 보수가 높으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근로자가 힘든가? 왜냐하면 이건 간단합니다. 집안에서 생각해 보면 돼요. 집안에서 뭐 가족이 한 5명 있는데 아버지가 왕창 갖다 쓰면은 나머지 애들 한두 명은 돈을 적게 쓰는 거예요. 우리 공공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 경제에서 공공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0만, 150만 이렇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이 과도하게 보상을 많이 가져가면 거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적게 가져갈 수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비싼 집값, 집세 등 이제 부동산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우리나라 경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제도, 정책. 여기가 대표적인 게 조세하고 금융제도일 거예요. 1930년대 뉴딜 했을 때 미국 상황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금융 낙후됐다는 얘기 다 하고 있잖아요. 금융 굉장히 낙후돼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보면 금융 전문가 제가 하지만 너무 막 이상할 정도로 낙후돼 있다. 그리고 조세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지하경제가 굉장히 창궐을 하고 있죠. 많이는 하고 있고 지하경제가 가장 비중이 높은 나라, 그리스 정도의 높은 나라라고 평가가 되는데 그 이유는 조세제도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지도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복지도 전체적으로 부족도 하지만 특정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복지도 이제 우리나라 어떤 사회 전체적인 문제처럼 불균형, 양극화가 심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볼 때는 한국 경제, 한국 사회의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 문제를 알으면 뉴딜의 방향과 정책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국에서 진짜 필요한 뉴딜은 무엇일까? 가장 핵심이 기득권층이 조금씩 양보하여 새로운 사회 계약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시집을 봤어요. 그 시집 제목이 다시 써야 할 사회 개혁입니다. 사회 개혁. 다시 써야 할 사회 개혁. 이 시인이 벌써 이 한국 경제와 한국 사회 문제의 핵심을 알았던 거예요. 벌써 그 시인이. 그런데 이 정책을 하신다는 높은 이 정책 하시는 이런 분들도 이게 모르는 거죠. 그것도 뭐 한국 경제 현실도 모르고 뉴딜도 모르고 그리고 또 그냥 뉴딜이 그럴듯해 보이니까 갖다 쓰는 그런 참 한심한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풀었으면은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통해서 경제의 새로운 틀을 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뉴딜이라는 게 이런 방향에서 뉴딜은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안에 집어넣을 것들을 쭉 들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늘상 하던 얘기이기 때문에 별 새로울 건 없지만은 우선 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보수를 대폭 삭감해야 됩니다. 절반 이하로. 우리가 공무원 수가 적고 또 공공 부분에서 해줄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보수 체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공무원 증원을 하면은 그건 우리 경제가 감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워낙 고임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대통령 규모도 줄이고 보수 체계를 바꾼 다음에 공무원을 증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하여튼 이게 상식과 경제 논리를 보면 잘 맞질 않아요. 이것을 좀 여기 정책을 하여튼 상식과 경제 논리에 맞게 전면 개혁을 하자. 그냥 땜질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 조세개혁 아주 식탐에서 특히 이제 소득세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증세 이것도 뭐 할 얘기가 많지만 이 정도 제목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금융개혁은 이제 핵심 내용이 여러 개 있지만 지방은행, 신협, 새마을고 소형 금융기관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서 신설 허용해서 하는 금융개혁을 시작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성공한 정치인이라든가 의사, 교수, 판검사, 관료 등의 이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하여튼 돈과 부와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이 특권을 축소해야 된다. 특혜를 축소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지와 관련해서는 무주택자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농민수당 같은 것을 지원 확대하는 이런 복지 혁신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산업정책과 관련해서는 뭐 그럴듯해 보이는 뭐 A1이라든가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보다는 실제 이제 작은 부분의 규제 완화를 과감히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산업정책은 잘 모르지만 이 정도 이런 방향을 말씀드리고 저보다 더 이제 산업 현장에서 아시는 분이 또 더 산업정책에 대해서 또 말을 해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정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